네, 오늘장 랭킹5 시간입니다. 이슈와 함께 전략에 대한 고민 함께 해볼게요.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5개 리스트 바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중국 봉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오면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화장품주 보려고 합니다. 부장님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마스크는 우리가 아직 쓴다. 라고 해서 금요일장에서 일제히 하락이 크게 나왔던 쪽이 리오프닝 쪽에서 화장품인데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세가 강하게 확인이 되는 거 보니까 조금 다른 의미로 이 빨간불을 해석해야 되나 아리송합니다. 어떤 호재에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좀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지난주엔 결국은 당분간은 쓴다고 이야기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또 악재를 했고 오늘은 또 급등을 하니까 이게 사실 종잡을 수가 없죠. 너무 당황스럽네요. 예. 리오프닝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화장품이 됐든 어떤 종목이 됐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리오프닝 관련된 엔터주들, 기획사는 또 많이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아마 섹터별 뭐 이렇게 수급 로테이션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강했던 섹터를 좀 팔고 오히려 이제 좀 약했던 섹터 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는 그런 아주 짧은 로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은 국내의 마스크 부분도 아마 5월 달에는 어쩌면 뭐 실외에서는 벗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하이 관련된 봉쇄 조치가 아마 4월 20일 정도 되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상하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수요, 그러니까 글로벌 수요에도 중요하고 공급에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상해 쪽에 어떤 그 봉쇄가 완화가 되면 글로벌리 소비가 좋아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오늘 화장품 쪽에 조금 점수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화장품까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국내 소매 시장 대비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하지 못한 섹터들 가운데 거의 한두 개 정도 유일합니다. 이 화장품이 아마 2019년 10월에서 2020년 2월 대비해서 올 초가 소매 전체가 11.4% 증가한 반면 화장품은 9.3% 오히려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지금 최근 들어서 성장폭은 상당히 뭐 IT 가전이 됐던 좀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동차마저 심지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화장품은 오히려 9.3%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워낙 많이 이제 소비가 좀 주저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러면 거꾸로 좋아진다면 튀어오를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있는 게 또 화장품일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경기 부진 관련된 우려가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좋아진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급이 상당히 좀 조율을 할 텐데 PER로 보면 상당히 좀 쌉니다. 왜냐면은 지금 기획사나 엔터사 같은 경우는 PER이 30배가 넘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그런데 이제 화장품 관련주는 PER이 뭐 브랜드사는 다소 좀 높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OEM, ODM사 같은 경우는 PER 뭐 한 8배, 10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OEM, ODM 쪽으로는 지금도 조금 괜찮은가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오늘 특히 강한 쪽은 클리오입니다. 클리오가 이제 색조 화장이 강한 쪽이죠. 그래서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클리오 쪽이 좀 더 강한 것은 마스크에 대한 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색조 쪽 좀 더 강하게 들어왔다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중국 쪽의 소비가 다소 좀 주춤하면서 최근에 그 브랜드나 OEM, ODM 쪽이 어디가 되니 좋으냐면 일본과 미국 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이 전체 매출이 50%를 차지하는데 유럽과 미국, 일본 이렇게 하면 한 30%, 20, 30% 정도 되거든요. 이쪽이 많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 부진을 대미국이나 대일본 쪽에서 올라온다는 점 그리고 이쪽에서 브랜딩이 상당히 좋아지고 브랜드 인지력이 좋아지면 향후에 동남아 쪽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아시아권에서의 어떤 매출도 충분히 중국 이외의 동남아 쪽의 매출 브랜드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기대로 아마 오늘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반영할 호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룸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가 오늘 튀고 있는 거다라고 선별적인 접근 아직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코로나와 좀 연관이 있는 키워드입니다. 비대면이라는 사실은 이 키워드가 의료계에서는 절대 안 돼라는 키워드였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저희가 2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사실은 1,00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비대면 환자를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지금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관련주가 지금 많이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청신호가 켜진 걸지 그렇다면 지금 묶인 관련주들 접근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비대면 진료는 사실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을 뭐 사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비대면 진료를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인프라가 있으면.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직접 가지 못하는 여러 환자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열어주는 게 사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많죠. 뭐 또 네.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병원 입장에서는 비대면으로 가게 되면 다소 이제 대형 쪽으로 또 약간 치우칠 수도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비대면 쪽으로 가다 보니까 큰 병원 중심으로 비대면이 좀 더 치우치고 동네 병원은 또 약화될 수 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비대면 자체가 기존의 병원들이 다소 조금 리스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환자를 잘 못 볼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 보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안경 같은 거를 맞추는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도 유럽 쪽은 온라인에서 살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콘택트 렌즈를 온라인에서 못 삽니다. 해외 쪽에는 온라인에서 그냥 쉽게 사고요. 할 수 다 그렇군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안경 같은 경우도 온라인에서 맞춰서 산다고 그래요. 해외 쪽은. 근데 이제 그런 우리나라는 것들은 안 되죠. 우리나라는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런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유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걸로 봐요.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최근에 이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법제화된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 아마 의료계나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불입혀서 계속 표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원격 의료 규제 완화가 최근에 조금 급물살을 타는 게 코로나 이슈 이후로 좀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현재 비대면 진료는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2000년 2월부터 임시적으로 풀어놓은 것이지만 분위기상 지금 법제화에 대한 본격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전체적인 센티먼트는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네 의원회에서 한해서 비대면 진료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고혈압 등 일부 만성질환 환자를 범위로 제한한다든지 아직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법제와 관련된 의제가 발안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 발의가 된 것이 어떻게 되느냐 뭐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뭐 뉴스도 있는데 근데 이게 과연 이제 비대면 관련된 회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임팩트가 그러니까 있느냐. 지금 관련주를 접근해도 그렇죠.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 아마 법제화 된다면 모멘텀 플레이로 가는 게 좋고요. 아하. 펀더멘탈리 굉장히 좋아진다. 뭐 이게 뭐 밸류에이션의 매력도를 굉장히 높이는 실적으로 바로 나온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 플레이로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트레이딩의 구간이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자, 육계 그리고 곡물 관련주 오늘 좀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곡물 가격 상승세에는 계속 힘이 실리고 있고 그래서 곡물, 뭐 사료 관련주는 일제히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여기에다가 돼지열병 이슈까지 커지면서 이 닭고기 쪽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좀 복잡합니다.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여기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걸까요, 부장님? 네, 뭐 에그플레이션은 아마 올해 연간 계속 괴롭히는 단어가 될 거예요. 네. 지금 곡물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작물 지역도 아마 작황이 제대로 안 돼서 힘들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밀이나 겨울밀 같은 경우가 작황이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 가격도 그렇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료, 사료 쪽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뭐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원재료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비료, 사료, 농기계 이쪽이 다 이제 움직이는 분위기가 계속 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곡물 우려는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에그플레이션이 계속합니다. 근데 최근에 하물며 설탕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료가 올라가서 닭고기도 올라가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또 수산 이쪽도 올라가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돈육 그러니까 이제 돼지고기 가격도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고기들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비싸지기 부분들이 지금 전에요? 그렇죠. 올라갈 겁니다. 아마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상당히 좀 같이 이제 좀 오늘 닭고기 관련주가 6개가 막 올라가거든요. 저는 근데 너무 궁금한 게 네. 관련주로 마니커나 하림이 네. 대표적인 치킨 관련주잖아요. 저희가 네. 또 치킨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부장님? 네, 네. 근데 3년, 뭐 5년간 계속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닭고기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관련주에 이게 호재고 실적에 반영되는 건지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도 되는 건지 아리송한데요. 이제 실적단보다는 가격 전가 여부가 되게 중요한 네. 이슈일 거예요. 뭐 밸류는 당장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뭐 적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겠죠. 항상 이제 곡물 사료가 올라가면 원재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 원재료 상승만큼 가격을 전가시키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밸류가 나오지 않더라도 가격 전가가 되는 쪽. 최근에 시멘트도 많이 올랐지만 시멘트도
아마 원재료 유연탄 가격 올라가는 것보다 아마 시멘트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아마 상반기에 시멘트도 상당히 좀 실적은 오히려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걸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냐는 문제인데, 우리가 치킨 가격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올라도 아마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별로 없을 부분이고요. 뭐 과자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삼립식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러 가지 뭐 포켓몬빵 같은 경우도 가격을 또 올린다 그러고. 그러면 가격 전가가 될 수 있는 쪽에 에그플레이션을 키워드로 잡는다고 하면 좀 세부적으로 많은 쪽으로 업종이 나눠져 있잖아요, 부장님. 가장 긍정적으로는 어느 쪽 보시나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밀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지금 핫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사실은 음료나 아마 주류 쪽일 것 같아요. 아하. 또 이제 지금 24시간 관련된 우리가 그 뭐 연장 영업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뭐 제한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가장 많이 드실 것이 주류 업종이 아닐까 싶고요. 주류 가격 인상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류 가격이 가장 크게, 그리고 음료 사업부가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하이트 진로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CJ 뭐 제일제당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급식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을 거예요. 급식을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급식을 아예 중단했었던 경우가 많은데 원재료가 올라가면서 급식 가격이 올라가는데 아마 급식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식과 관련된 종목들도 좋아지고, 그래서 가격 전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뭐 치킨이라든지, 그다음 우리가 먹고 있는 빵 종류라든지 과자 종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격 전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쪽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같은 분위기면 하반기에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기 같은 거 관련주도 뭐 아마 뭐 돼지 가격이 올라간다고 안 먹진 않을 거예요. 물론 대체제를 찾겠지만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는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드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가격 전가라는 어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부담을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냐, 이 부분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전가가 가능한지, 이에 대한 저항이 없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팁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실까요? 2차 전지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핵심 소재죠. 양극재 판매 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이 됐다. 리튬 가격 인상을 반영을 한 건데 소재 같은 경우는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되는 건지 조금 헷갈리는데 중심을 좀 잡아주신다면요, 오늘요? 역시나 뭐 2차 전지 소재도 결국은 이제 셀 업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가 이것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매출이 많은 종목들은 좀 쉽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공급 부족이나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서 누르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유럽과 미국향 매출단이 지금 출하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유럽과 미국이 줄고 있는 게 확연합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나 특히 애플이 아니라 테슬라 관련된 이쪽은 굉장히 출하량이 좋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하는 쪽, 그다음에 테슬라 관련 쪽은 매출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쪽의 매출이 높은 회사들은 다소 좀 주가가 좀 눌려 있고 힘들고요. 테슬라 향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플레이하는 쪽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중국도 최근에 뭐 상해 봉쇄나 여러 가지 봉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눌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테슬라 쪽에 있는 쪽에 서플라이 체인 쪽에 이쪽이 소재 쪽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테슬라 소재 기업들 관련된 뭐 아주 집중되어 있는 쪽은 LNF라는 국내 주식이 있는 거고요. 최근에 중국 쪽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쪽 관련해서 첨보라는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았지만 중국이 또 이제 봉쇄가 들어가면서 조금 또 주춤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첨보도 조정을 좀 받습니다. 근데 그래도 역시 유럽이나 미국 향보다는 중국 향이 좀 더 글로벌리 이제 지금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그나마 조정 시에 첨보 같은 종목들이 조금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LNF가 가장 테슬라 쪽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탑픽으로 이야기가 되는 종목들이고 중국 향 비중이 높은 첨보 같은 경우도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박 관련된 쪽도 지금 쇼티지기 때문에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SKC 이런 종목들도 구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가장 좋은 쪽은 테슬라다. 그래서 테슬라 쪽에 향이 되어 있는 LNF가 가장 탑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향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자라는 거군요. 네 번째 이슈 봤고요.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속적으로 시세가 나와서 조명을 하고 싶은 쪽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약한 오늘장, 이번 장에서 계속해서 플러스 수급이 나오고 있어서요. 조금 다르게 지금부터는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를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자리에서 딱 이 오후장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자동차 쪽 이제 본격적으로 봐도 되는 구간일까요? 네, 어느 정도 반등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1차적으로 3,600억 규모의 미국 공장 투자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중요한 변환점이 됐고요. 전기차 라인 전환입니다. 이게 신규 공장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3,600억이면 기존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돌리는데
때문에 결국 GV80 전용 공장을 짓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지금 제네시스 단독 딜러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렉서스라는 단어를 보면은 토요타인데 처음엔 저도 몰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요. 렉서스 단독 브랜드로 생각해서 이게 어느 나라 차지 이랬습니다. 현대차도 물론 제네시스의 브랜드를 현대 H를 달지 않고 제네시스 단독 엠블럼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딜러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0여 개 되는 정도의 현대차 딜러망이 미국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70개 정도까지는 제네시스 단독망으로 아마 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제네시스 단독망을 뺀다는 것은 미국 현지 딜러들이 이게 보통 단독망 빼면은 몇십억, 수십억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은 미국 현지 딜러들도 가능성에 대한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ASP라든지 단가가 높은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제네시스 라인업이 팔린다는 것 때문에 수량은 줄어들어도 매출이나 이익은 굉장히 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게 보고요. 선반영 악재 구간이 많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 좋은 악재가 다 반영돼서 PER 5.5배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어서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구간이고 하반기 전기차 신차 모멘텀 상당히 좋죠. GV80 이번에 뉴욕 모터쇼에서 본격적으로 나가면서 지금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품 따는 만도 같은 경우는 애플카 관련된 부분들이 엮여 있어서 만도가 가장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현대모비스도 관련된 전기차 라인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하반기 전기차 신차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지금 뉴욕타임즈가 테슬라 대안으로서 현대기아차 가장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MS가 실적이나 전기차 섹터의 MS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다음으로 지금 미국의 글로벌 지금 클래식 관련된 뭐 포드라든지 이런 쪽을 다 물리치고 지금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대감이 풍부하다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미국에 공장을 증설한다면 네. 현대위아가 가장 좋죠. 건설 네. 기계 쪽을 현대위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재고가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재고를 채우는 정도까지의 주가에 대한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원픽을 볼 시간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오늘 가격 전략 위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부장님의 원픽은요? 네,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화장품 쪽인데 결국 한국 네. 콜마 말씀드리겠는데요. 연우를 일단 인수를 하면서 상당히 좋아졌죠.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 매출액도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 충분 가능하고요. 내재화 가능해서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부장님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